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총선 참패 여파겠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관섭 비서실장 등 용산의 핵심 참모 수석들이 오늘 일제히 사의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조만간 이를 수용할 걸로 보입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여당이 선거 패배하고 나서 국정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그런 게 있었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당대표도 이제 바뀌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드러난 국정 개혁이라든가 또 국정 운영의 태도 변화 이런 거는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국면 전환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밝힌 윤 대통령의 오늘 총선 이후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을 쇄신하겠다. 이현정 의원님. 네.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비롯해서 이관섭 비서실장, 각 수석들 대부분 사표를 냈고 대통령, 물론 참모라는 자리가 대통령 대신에 책임을 지는 자리다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전면 쇄신, 이제 새로운 비서실장 혹은 수석들을 대통령이 다시 영입하면서 쇄신을 꾀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번에 이 선거표로 나타난 민심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국정 운영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이번에 나타난 그 어떤 국민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그 이야기를 나와서 그때 대통령이 민심은 늘 옳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별로 변한 게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대담으로 이제 그쳤고 그 뒤에도 기자회견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또 이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특별감찰관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 총선 민심이 왜 안 하느냐 도대체 그걸 한번 다시 물었다고 봐요. 대통령한테. 그렇다면 참모들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건의 안 한 게 아닙니다. 예. 사실 수차례 참모들도 이거를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워낙 완강하게 이 부분을 좀 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주 이종섭 대사 문제 같은 경우라든지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라든지 참모들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이 이게 뭐 잘못했냐라는 원칙론을 지키면서 시간을 너무 끌었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국민의힘의 총선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는 참모들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예. 본인이 어떻게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참모들이 바뀌어도 똑같으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참모들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대통령을 잘못 모신 게 아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본인이 일단 바뀌어야겠다는 이 생각을 하지 않은 이상은 참모들이 바뀌어지더라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민심이 대통령이 바뀐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대통령이 안 바뀌어져 버리면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참모들이 사퇴하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민심이 뭔지에 대한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실제로 인사쇄신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히 이제 국정 2인자 역할을 했던 한 총리도 사의를 표명했고 범야권에서는 이제 대통령도 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본질은 이현정 의원 말씀은 결국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의 혹은 불통과 오만으로 비춰지는 여러 캐릭터의 문제도 있지 않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김준욱 대변인님. 시작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으로 불통 논란. 글쎄요, 이 자체를 야당이 어찌 보면 선거에
전략상 잘 활용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대통령실도 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추가로 해명을 했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도 밝혔지만 결국은 총선에서 봤을 때는 패인 중에 하나로는 당연히 꼽힐 수밖에 없는 구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대통령 혹은 위법은 아니다라는 이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 자체가 패배 원인일 수 있다라는 건 동일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한 대응 패턴이 대통령실의 대응 패턴이 딱 4글자로 정리가 돼요. 만시지탄. 그런데 이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등 떠밀려 했는데 효과를 하나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지금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5가지가 대통령실과 관계된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 나왔을 때 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로 견제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꼬리를 내렸어요. 이종섭 황상무 논란이 나왔을 때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만 얘기했지. 이것이 한동안 부풀려지고 문제가 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귀국하고 사퇴하고 이 과정으로 한 2주, 3주의 시간을 깨먹었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게 이번에 대파 논쟁이었어요. 예. 사실 대파 875원 논란인데 대파 875원이 합리적이다. 이 한마디가 앞뒤 문맥이 다 잘렸든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고물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통의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이 총선은 대파 총선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예. 사실은 다 용산발이다. 근데 그것을 수습하는 방법이 틀렸다. 당은 견인해내지 못했고 또 그 대통령실은 예. 그 당의 견인에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모여 있고 이것이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야당이 전략적으로 이걸 썼기 때문이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은 여당 내부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쨌든 이 총선 막판 이슈가 다 용산에서 불거진 건 아니냐 혹은 대통령실이 총선 국면에서 민심과 다른 오판을 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뭐 이런 부분이겠죠. 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났고 뭐 그 간에 있어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뭐 제가 이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라는 교감이 내부에서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이 비교적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조용한 편. 그러면 이게 여전히 이 총선의 책임이 대통령실은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더 많지 않냐. 혹은 반면 한동훈 위원장은 오는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대통령실의 악재를 본인 스스로 막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그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글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게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제가 살아보면요. 예. 어떤 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한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그 결합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종섭 대사건만 해도 이종섭 대사건만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증폭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는 와중에 이종섭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종섭 대사건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더 증폭됐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됐고 그것보다는 희한하게 이번 총선은 정부와 여당이 호흡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삐걱삐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던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패착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는 어쨌든지 간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중지를 모으는 것이 그게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본질은 지금 누가 잘했니 못했니라는 옥신각신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난관을 돌파할 것인가가 본질이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당이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반면 반대로 얘기하면 야당은 지금 물론 200석까지 가지 않더라도 꽤 정확히 얘기하면 범여권 100 그러니까 범야권이 아닌
국민의힘 108석 가운데 8석만 이탈해도 200석 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22대 총선 5년 내내 여소야대를 경험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혹은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뭔가 더 한 차원, 두 차원 더 높은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보수층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국민의 뜻 받들어서 쇄신하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핵심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